Why? 나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요이 스캠인데. 맞아. 스캠 스타일에서 스캠. 맞아.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어. 나 한다. 얇고 따잡기 리액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Next.js는 이렇게 리액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인풋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여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에서 추출 인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V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VS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V랑 리액트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데 리액트를 선택해 주시고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 JS는 노드.js에서 최상위 위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이것은 노드 i를 입력해서 이 의존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pm은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dev, build, preview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 HMR 기수는 새로 고침 없이 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npm dev는 이러한 기능을 입력하고 npm run build를 하면 퍼블리시 외에 나머지 문서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임포트 돼 가지고 이렇게 컨버터 됩니다. 결국 리액트는 컨버터된 자바스크립트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HTML에 main.jsx가 앱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처럼 이렇게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index.js에 main.js가 앱을 주입해서 컴포넌트가 화면에 노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퍼블리쉬는 컨버터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src 폴더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다고 하면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객체의 일부를 변수에 넣어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문법이었죠. 마찬가지로 리액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나중에 유즈 스테이트처럼 그런 것들을 똑같이 임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수에 넣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헬로우 컴포넌트를 만들 때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있고 옛날 방식인 클래스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는 화살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펑션 헬로우를 통해서 헬로우 컴포넌트를 만들고 app.js에 컴포넌트를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화살표 함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컴포넌트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클래스 컴프 익스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용할 수 있죠.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것이죠. 그런데 클래스 캠프, 펑션 컴프, 컨스트, 화살표 함수 모두 이렇게 인풋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파일이네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강에서는요 전역 CSS를 이용해서 인풋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로 해서 여기 가운데에 표시가 되고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컴포넌트들은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서 웹 브라우저에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JSS는 결국은 중괄호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베이직 익스프레스라는 컴포넌트가 객체로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데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컴포넌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이름은 다 앞에 문자가 대문자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리언 같은 경우도 불리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면 빈 공백이 남기 때문에 스트링 같은 분자형을 변환시켜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런 배열들도 그대로 중괄호를 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핑 필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문법은 후에 나오겠습니다. 맵 같은 경우는 표현식을 배열을 변환시킬 수 있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배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과 필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막 연상자가 쓰였죠. 이렇게 사막 연상자가 쓰였고, 자, 12강 보겠습니다. 자, 불리언 함수가 있고, 불리언은 사막 연산자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줄이 아니라 한 줄 입력보다 길어지면 괄호를 통해서 사막 연산자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get user component는 매개 변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스트링 문자값이 들어가서 맞으면 이것이 추출되겠죠.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헤드 메시지스 해서 만약 여기 값이 있으면 헤드 메시지가 정말 참이면 뒤에 값을 추출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익혀주시면 되고요. 뺐을 때 뒤에 값이 참일 때 앞에 값이 서로 다른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거죠. 이건 똑같은 거. 자, 이렇게 불리언 값은 배열로 통해서 냈을 때 렌더링 가능한 나머지 문제만 이렇게 프린트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열로서 프린트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다음처럼 화살표 함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맵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열을 변형시키는 것이었고요. 맵 n을 그대로 추출하라 해서 p 태그 안에 감쌀 수도 있고요. 키값을 인덱스에 넣어서 이렇게 매핑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필터처럼 이렇게 짝수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짝수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응용해서 다음처럼 만듭니다. publishes라고 하는 필터가 적용된 나머지 public true가 적용된 나머지 두 개를 publishes를 여기 넣어서 그대로 length가 있으면, 그러니까 true 값이면 나머지를 이렇게 매핑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3강 JSX 속성과 스타일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JSX로 만들어진 인풋 태그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속성 이름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HTML의 속성 값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예약어기 때문에 특정 용도로 쓰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로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JSX를 렌더링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서 HTML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명이 바뀝니다. 카메 케이스 변수명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바뀌어진 변수명을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나머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태그 안에 리액트 로고 안에 이 스트링 문자가 삽입돼서 객체로서 전달되게 됩니다. 원래 HTML, JS, CSS는 컴파일링이 안 되는데 마치 컴파일링이 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로고 안에 이 스트링이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콘솔 로그를 했더니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속성 값을 이렇게 카메 스페이스로 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div 스타일. 근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객체 스프레딩입니다. 객체 스프레딩은 뭐냐면 상속 같은 개념입니다. 객체 스프레딩은 기존 객체의 속성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점점점 해서 펄슨 이렇게 붙이면 펄슨 나머지 속성 그리고 오버라이딩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념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막 연산자를 해서 나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리액트에서는 CSS가 전역입니다. 만약에 버튼이라고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태그가 있을 때 CSS가 버튼으로 해서 다른 속성값이 있다고 하면 전역 변수에서 서로 같아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리액트에서는 모듈이라는 메커니즘을 추가하는데 모듈이 이 앞에 삽입이 되게 되면 서로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객체의 스타일명 이름이 바뀌어서 구분돼서 다른 CSS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